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대로 오늘은 홍디안 만년필 6자루를 리뷰를 할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이 1851 모델은 이번 영상에서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궁금하신 분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잉크 흐름이라든지 필감 이런 거 위주로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노트는 토모에 리버 노트하고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창남북 노트하고 페이퍼 아이디어 노트 세 종류의 필기를 했고요. 대체로 만년필들이 처음 구입해서 잉크에 펜입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흐름도 좋고 필감도 부드러운 편이고 참 좋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한번 세척해서 다시 한참 지나서 꺼내보고 또 꺼내서 써보면 처음 그 느낌이 나지 않는 펜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펜 하나하나만 가지고 써보면 대체로 다 쓸만은 해요. 하지만 여러 펜을 함께 놔두고 이제 비교해 가면서 썼을 때는 아무래도 이 펜이 좀 더 좋고 이 펜이 좀 더 별로다라는 비교 우위가 생기잖아요. 저는 그 기준에서 리뷰를 한다는 점을 꼭 감안을 하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디안 1837이라는 모델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모델에 속하고요. 만년필이 무거우면 우리 이제 손목에 무리가 좀 많이 가서 필기를 결국은 그 펜으로는 안 하게 돼요. 한 페이지 쓸 때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두 페이지로 넘어가면 손목이 이제 좀 아프기 시작해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서 다음날 손목이 좀 안 좋다 싶어서 필기를 못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만년필은 무게감이 조금 압도적이에요. 캡을 제외하면 이제 무게감이 좀 줄어들잖아요. 캡 제외하더라도 바디 자체 무게가 상당해요. 묵직한 펜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얘는 약간 무거움을 넘어선 무게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구입했을 때 딱 펜입해서 쓴 잉크는 이 몬테베르데 블루 다큐멘터리라는 잉크였는데요. 이 잉크가 품질이 좋아서 필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사용해본 잉크는 펜부스의 커라마이라는 잉크인데 상당히 짙은 녹색이에요. 검정색에 가까운 녹색이고 번짐이 덜하고 가독성이 좋아서 제가 최근에 좀 썼었거든요. 보이실까요? 헛발질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런데 보면 그냥 쓸 때 첫 획 시작하는 부분에 잉크가 흘러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글씨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헛발질이 심했어요. 근데 제가 커라마이 잉크를 최근에 꽤 오래 썼는데 대체로 다른 만년필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년필의 펜 쪽 자체 품질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아민 에메랄드 컬러로 교체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헛발질이나 이런 문제는 여전히 심했어요. 잉크가 묽어서 좀 더 뭐 흐름에 문제가 없을지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한 3,500원? 4,000원 미만으로 펜 쪽을 별도로 스페어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캘리그라피 촉도 있고 F촉 있고 EF촉 있고 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펜촉도 있어요. 얘는 이제 32호 펜촉이고요. 교체하는 방식은 간단하게 제작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돌려서 앞부분을 통째로 그냥 바로 교체를 하면 돼서 펜촉을 교체하는 거는 상당히 간단해요. 이제 다른 펜촉 같은 경우는 펜촉하고 피드 부분이 완전히 분리돼서 교체해야 되는 펜촉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결합하는 과정에서 피드하고 펜촉의 위치가 처음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필감이 완전히 달라진다거나 흐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6구의 만년필 중에 이 동일한 펜촉을 쓰는 만년필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여기 있는 이 우드베롤로 제작된 660 모델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얘가 EF촉이고 얘가 F촉이고요. 그리고 여기 스페어로 캘리그라피 촉이 있는데 제가 3개를 다 써본 결과 펜촉의 품질은
EF 촉도 마찬가지고 F 촉도 그렇고요. 심지어 캘리그라피 촉도 그렇게까지 막 필감이 뛰어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펜 촉은 별로지만 이 660 모델은 외관 사양이 상당히 괜찮아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려보고 싶어요. 이 바디의 소재 자체가 나무 소재인데 나무를 정교하게 세공해서 완성을 한 거예요. 660의 경우는 펜촉의 필감만 내 취향과 맞다면 진짜 주력기로 써도 좋을 정도로 바디 밸런스감이 상당히 좋아요. 일단 매우 가벼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홍디안 만년필 중에서 가장 가벼운 만년필이고요. 들었을 때 크기감도 적당해요. 저는 손이 큰 편인데 손이 작은 분들한테도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큼지막한 규격이고요. 손이 큰 분들한테도 너무 작지 않을 정도, 정말 편안한 그립감을 주는 그런 규격이에요. 그리고 배럴의 완성감도 높다고 느꼈어요. 뭐 디자인도 그렇고 이걸 홍디안 만년필 사이에 두지 않고 고가 만년필 사이에 둬도 고급스러운 만년필처럼 보일 정도? 그 정도로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만년필이라고 느꼈고요. 이 스크류 나사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캡들은 뒤에 이렇게 끼우고 쓰면 배럴의 끝부분에 그 끼운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좀 쓰시는 분들이 모르고 끼웠다가 괜히 만년필에 상처만 갔다라고 원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660은 정말 꽉 눌러서 끼우지 않고서는 그런 자국조차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제가 꽤 끼워서 썼는데 뭐 티가 날 정도로 자국이 남진 않았어요. 물론 나무 마감이다 보니까 약간의 자국이 자세히 보면 있어요. 그래도 뒤로 끼우고 쓰는데 불편할 정도는 아니다, 부담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이 펜의 장점이라고 느꼈고요. 물론 저는 펜촉이 못내 여전히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그래도 EF 촉은 필기하기에 아주 또 나쁜 필감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감수하면서 쓸 정도는 돼서 배럴의 이 밸런스가 매우 훌륭하니까 그래도 한 번씩은 꺼내서 쓸만하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이 660 모델은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고 타오바오나 이런 데서 직구하기에도 모델이 품절 상태인 판매 사이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하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추후에 또 재고가 풀릴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이 정도 언급은 하고 넘어갈게요. N8 모델인데요. 이 만년필은 처음 펜입에서 쓸 때부터 필감이 별로였어요. 제가 필감을 별로 좋지 않아서 별 3개, 4개 정도 주겠다라고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노트를 약간 러프한 느낌이 나는 거에 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펜쪽 끝이 종이에 붙잡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필기가 안 되고 펜 끝으로 자꾸 힘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었고 속도도 잘 안 났어요. 잉크를 몇 번 바꿔가지고 커라마이도 써보고 에메랄드도 써봤는데 역시나 필감이 매우 별로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홍디안 만년필 펜촉 중에 가장 이제 좀 하급 펜촉인 것 같아요. 이 만년필하고 이제 외관의 디자인이 거의 유사한 만년필이 이 라인이에요. 얘는 이제 N7 모델인데 거의 유사하게 생겼는데 약간 이제 차이가 있죠. 생각보다 정교하게 세공되었다라는 느낌이지만 실물이 그렇게 우아하거나 예쁘지를 않아요. 이 청록색 색감 자체도 좀 촌스러운 청록색이고 골드하고의 조화도 그렇고 공작 그 날개 패턴이 그렇게 예쁘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깃털의 세공이 디테일하게는 되어 있지만 실물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다. 그래도 N7의 경우는 8하고는 좀 많이 품질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냐면 펜촉의 품질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우수해요. 근데 이 펜촉을 이 N1 모델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국내 쇼핑몰에서 구입할 때 얘는 EF 촉으로 구입을 하고 얘는 F 촉으로 구입을 해봤어요.
처음에 딱 사용했을 때 둘 다 필기감이 진짜 미쳤다고 느꼈어요. 너무 부드럽고 가볍고 흐름도 좋고 EF 촉도 흐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썼을 때 필감 대박 좋다라고 써놓고 제가 이거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잉크 펜입한 걸 2개 다 완전히 다 소진할 때까지 쓰고 제 필로그램 블로그에 리뷰를 남겼는데 이 만년필을 만점짜리 만년필로 리뷰를 남겼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몇 주 지나서 다시 꺼내서 써보니까 얘가 필감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세척을 잘못한 건지 보관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F촉은 그대로인데 EF촉은 좀 거친 필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2개가 똑같은 펜촉을 쓰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구입해서 사용해 보셔도 충분할 텐데요. 그런 점에서 하나만 선택하라면 저는 무조건 N1 모델을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면 N7 모델은 일단 색감의 촌스러움도 촌스러움이지만 피스톤 필러 방식이라서 그런지 소재의 선택 때문인지 생각보다 묵직한 편이에요. 국내에서는 이 N1 모델이 컨버터 방식으로만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걸 중국 직구로 찾아보시면 N1-S라는 모델로 피스톤 필러 방식으로도 구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지금 주문을 해놨거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컨버터 방식하고 피스톤 필러 방식하고 2개를 펜촉을 똑같이 쓰는데도 펜촉의 그 마감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얘는 지금 제가 CP를 할 거라 잉크가 들어있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이거를 한번 펜촉을 꺼내서 보여드려 볼게요. N1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컨버터하고 펜촉의 피드 끝이 결합이 돼야 돼서 이렇게 딱 결합할 수 있는 규격으로 맞춰서 나왔어요. 그런데 얘도 한번 펜촉을 꺼내 보니까 얘는 잉크가 그냥 배럴 자체로 들어가는 타입이다 보니 이 끝부분의 마감이 컨버터의 홀보다 훨씬 커요. 지금 얘가 펜촉이 좀 못 쓰게 돼서 얘를 이쪽으로 옮겨서 교체를 해서 써보려고 했었는데 교체가 안 되더라고요. 호환이 안 돼요. 펜촉이 똑같은데도. 제가 펜촉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 때 이상한 짓을 안 했어야 됐는데 이게 가격이 좀 저렴한 만년필이다 보니까 몇 번 종이에 이렇게 긁으면 예전 필감을 찾을 줄 알고 이렇게 문질러 보다가 펜촉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스페어 펜촉 2개를 주문을 해서 지금 다음 주에나 도착하면 그걸로 교체를 해볼 텐데 스페어 펜촉은 어떻게 구입을 하시냐면요.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보여드린 N1, N7 펜촉은 32호 펜촉을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26호 펜촉 쭉 있고 여기 이제 32호 펜촉이 나와요. 여기 1837 여기에 썼던 펜촉이에요. 이거 주문하고 그대로 언급 없이 결제하고 맞춰버리면 이 펜촉으로 와요. 32호 펜촉으로 하시고 그 요청사항 페이지에 중문으로 좀 번역하셔가지고 N1 모델 스페어 펜촉용으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N1 스페어 펜촉으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판매자가 확인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알겠다 그걸로 챙겨 보내겠다 뭐 메시지 같은 걸 남겨주거든요. 저도 아직 이 물건을 수령하지 못해서 그냥 사진으로만 확인했는데 확실히 N1 모델로 보내주셨어요. 펜촉을. 저는 검정색이랑 스페어 펜촉을 2개 주문을 했는데 근데 여기 지금 결합부를 보니까 제가 N1에 쓸 수 있는 펜촉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주문하면서 N1-S 요거 피스톤 필러 방식으로 되어 있는 만년필도 하나 추가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펜촉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4개 모델은 굳이 돈 주고 사볼 만한 품질의 만년필은 아니었고요. 만약에 홍디안 만년필을 꼭 하나 써보고 싶으시다면 저는 단연 이
원 모델 써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국내에서 편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EF 촉, F촉 두 개 다 펜 쪽의 품질이 괜찮았어요. 잉크 흐름이 좀 더 좋은 걸 원하시면 F촉 구입하시면 될 거고, 좀 더 세필을 원하시면 EF촉으로 구입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직구로 구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컨버터를 사용하는 방식보다야 당연히 피스톤 필러 방식이 좀 더 잉크가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 필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유리하더라고요. 물론 잉크 충전 방식에 있어서 각자 선호하는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직구를 하실 거라면 N1-S라는 피스톤 필러 방식의 똑같은 모델이 있으니까 그걸로 구입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660 모델은 우드 배럴이라는 좀 차별성이 있는 만년필이긴 하지만 펜 쪽 품질이 뛰어나지 않아서 추천한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홍디안 만년필 중에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바디 밸런스가 상당히 좋았다 라고 말씀드리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여기 소개한 만년필 중에 입문용으로 써봐도 괜찮겠다 싶은 만년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N1 모델이었어요. EF촉으로 구입을 하시면 이제 입문하시는 초창기에 노트를 아주 고급지를 쓰지 않더라도 세필로 어느 정도 필기가 가능한 그런 만년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관도 3만원, 4만원대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생각보다 디테일이 좋아요. 마감이나 이런 게 충분히 잘 된 만년필이라고 느끼고, 다른 모델들하고 다르게 이 모델만 여기 이 중결링 부분에다가 각인을 하지 않고 이 위에다가 약간 야매처럼 인그레이빙을 해줬더라고요. 이 부분이 약간 아쉽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가격대가 저렴해 보이지 않는 퀄리티로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이 돼요. 전체적으로 닙마름은 조금씩 있는 편이고요. 그나마 이 두 모델의 닙마름은 약간 덜했지만 완전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썼을 때는 닙마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일주일, 2주일 정도 방치했다가 쓰면 약간 펜 끝에 닙이 말랐다는 느낌이 있어요. 안 나올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아요. 이 N1 모델도 닙마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강력 추천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입문용으로는 괜찮다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리뷰는 마치려고 해요. 그리고 이 다음 리뷰로 여기 있는 모델들을 리뷰를 할 텐데요. 여기에 정말 추천하는 만년필 모델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다음 리뷰에 인생 만년필 소개를 드릴 테니까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충분히 써보고 리뷰 준비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